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 하락률이 점차 더 커지고 있죠. 말 그대로 부동산 불황기가 도래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럴 때 부동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부동산 불황기 투자 전략인데요. 첫 번째, 지금 안 사도 된다. 그래요. 지금 당장 뭐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진다면 그때 사는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은행의 전국주택 거래량인데요. 뭐 수도권이 됐던 비수도권이 됐던, 그렇죠. 여기 뭐 녹색이 주택 거래량, 수도권 거래량인데요. 한번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짙은 녹색이 2022년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주택 거래량이 좀 최저다, 바닥을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매수인이 없어졌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뭐 이러한 여파야 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럴 때 지금 당장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한 템포 좀 쉬었다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그렇죠? 지금 뭐 금리 인상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주택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다시 뭐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관심 있는 지역의 주변 시세를 꾸준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 부동산 불황기 투자 전략으로 본다면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을 노려라. 즉 자본적 이익이라고 그러죠. 자본적 이익은 시세 차익을 말하는 건데요. 또한 운영상의 이익, 월세 수입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본적 이익을 중시할 것이냐, 운영상의 이익을 중시할 것이냐. 그래서 부동산 불황기일 경우에는 그때는 자본적 이익, 즉 시세 차익보다는 운영상의 이익, 월세 수입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시세가 지금보다 더 하락한다면 그렇잖아요. 또한 전세금이 떨어짐으로써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집주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타격을 겪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월세 수입을 이제는 더 중요시 여겨야겠죠. 만약에 월세 수입이 생길 경우에는 뭐 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해도 어차피 뭐 월세 수입이 있는 거니까 기다리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월세가 들어오니까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좋아질 때 그때는 또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지금은 월세 수입을 노리는 이러한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월세 수입이 좋은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전세 보증금이 뭐 3억, 4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세가 낄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뭐 150만 원? 뭐 이 정도 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더 저렴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2억이라면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뭐 70 내지 8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전세 금액이 뚝뚝 떨어진다 하더라도 월세 보증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질 게 별로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지금 뭐 세입자분들이 계속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입자들 또한 전세보다는 월세를 좀 선호하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볼 때 지금은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을 노리는 이러한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공격적 투자보다는 지금은 방어적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 공격적으로 나서 조심하셔야겠죠. 집값 상승 시기에야 아파트 한 채 사서 아파트 한 채를 사면 1억을 벌었다면 아파트 뭐 5채를 사면 5억을 버는 거고 아파트 10채를 사면 뭐 10억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재미없고 전세 금액이 하락하는 시점이라면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1억이 떨어지는데 아파트 10채가 있으면 1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부도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본다면 전세를 낀 갭 투자, 이제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요. 한동안은 갭 투자를 하면 매매 금액 올라가서 신났고 2년마다 전세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른 전세금, 인상된 전세금이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목돈이 들어와. 그러니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기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인상된 전세금, 이런 돈으로 또다시 갭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채가 두 채 되고, 두 채가 네 채 되고, 네 채가 여덟 채 되고,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울의 빌라를 100채, 200채, 300채 사가지고, 나는 이렇게 돈 벌었다 등등 했는데, 결국 부도나고 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상승 시기에도 전세를 낀 갭 투자는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 불황기라는 거죠. 이런 시기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전세를 껴가지고 갭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전세금이 떨어졌다. 그런데 기존의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한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또 구하지 못했다. 요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갭 투자를 한 채, 두 채 했다면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갭 투자를 많이 했어. 여러 채 했어. 그러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갭 투자를 했다면 경매 나올 확률이 또 많이 증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본다면 이제는 경매에 관심을 가질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이 상승할 시기에는요, 경매 물건도 기하죠. 경매 물건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 집값이 몇 억씩 올라가는데 은행 이자가 부담될 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금리가 올라가기 전, 이전에 대출 금리 이자 저렴했지 않습니까? 저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 금리 이자가 5%대, 6%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또 연끌 빚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빚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집값까지 떨어진다면 이러한 집을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 한 내년 정도 되면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경매 물건이 더 증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자는 뚝뚝 떨어진 상황에서 경매 물건이 증가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낙찰 금액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서울, 인천의 매각 가율이 작년 하반기는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상승을 했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서울이나 인천의 낙찰 금액이 이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내년도에는 경매 물건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경매를 통해서 가장 싸게 매수를 해서 월세를 받는 것도 그래요. 하나의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